자, 부동산 얘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지난 7월 10일이죠. 주택시장 안전 보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다주택자 또 단기 거래의 종부세, 양도세 강화, 이게 주요 골자 같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네. 저는 이게 지금 뭐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네. 어마어마한 것처럼 효과가 있겠냐 없겠냐, 또 22번째 대책이다. 근데 사실 22번째 대책이라고 해도 710이라고 이름 붙었지만 네. 이 골자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 이 대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다주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또는 공급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세제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 결국은 이제 정의당의 가장 강력한 주장은 보유세 카드를 꺼내라. 보유세. 예, 보유세 포함해서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취득세가 있고요. 살 때. 양도소득세, 팔 때. 여기에 세금이 붙는데 이게 이미 나왔던 대책이에요. 네. 그런데 지난 12월은 20대 국회였기 때문에 세제 개편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국회를. 네. 근데 그때 국회에서 일을 안 하니까 통과가 안 됐죠. 그렇죠. 이건 폐기됐죠. 일을 안 한 게 못했죠. 하고. 그러니까 폐기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이 카드를 살려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김현미 장관 해임하라, 뭐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 이게 조금 섣부른 얘기라고 보는 게 뭐냐면 김현미 장관이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작동하고 있다. 작동하고 있다라는 말이 화제가 되면서 뭘 작동하냐? 작동 안 하는데. 근데 김현미 장관이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있고 아직 시행되지 못하는 정책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그 효과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문장 구성이거든요. 그 앞에 또 6.17도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책들이 6.17을 있죠. 보완 정책이라는 차원이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걸 또 잘 살펴볼 그리고 필요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완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공급 부분은 아직 그거죠. 발표가 안 됐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논의해서 정해서 추가 발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시리즈로 연결돼 있는데 어쨌든 이번엔 크게 세 개, 세금 세 가지가 크게 오른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6%까지. 6% 올리고 6%에 해당하는 사람이 20명이라고 나왔어요. 예, 홍남기 부총리가 너무 엎어놓은 거 아니냐. 이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가 또 후속으로 보도가 나왔고 두 번 취득세는 최대 12%까지. 다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그렇죠. 기본 성격은. 양도소득세 이제 최대 70%까지. 자, 이번 대책에 보이는 부분이 등록 임대사업자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외에는 또 다른 주택은 또 남겨둬요. 그래서 이 반쪽 우선 대상. 아파트만 되고 다른 데는 또 괜찮은 그럼 반쪽 개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효과가 근데 이제 거기에 같아요?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이 전체는 이제 향후에 주택 공급 정책과 결부돼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금 얘기를 하셨지만 동시에 부동산의 최대의 문제는 언제나 투기시장 과열이죠. 그리고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주택가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지어놓은 그리고 이제 무분별하게 지어놓으면은 또 이제 비어 있는 것도 생기는 것이니까 불균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열지구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만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투기를 조장할 수 없게끔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은 이제 향후에 잘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은 뭐냐면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과열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그린벨트 해지 문제가 지금 그렇죠. 뇌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과 그다음에 과열지구를 선정하는 것과는 사실은 모순되는 정책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 부분에 토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말은 과열지구에서 투기 시장을 억제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바로 이런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공간을 여는 것이 돼서 서로가 상쇄가 되면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러한 모순에 처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정부 여당이 정확하게 관리해야 될 겁니다. 자, 이번 710 대책이 투기를 막고 실거주자를 보호하자 이런 명분에서 시작이 됐는 건데 그렇지만 결국은 매매 전세 가격을 좀 상승시키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 3법도 아주 중요하다. 해서 임대차 3법은 지금까지 이제 2년이 계약이잖아요. 이
보통 4년까지는 기본적으로 보호하게 하자. 그렇죠. 한 번에 이제 재계약은 이 기본 조건으로 놓고 그리고 이제 전세 금액이 오르는 것을 상한을 둡니다. 네. 5% 이내로 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이 계약을 등록제로 해서 계약 자체가 투명하게 보존되도록 하는 이게 임대차 3법이에요. 이게 네.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자는데 같이 통과시키자는 거죠. 예, 이거를. 통과시키겠다 해요. 네.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건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그렇죠. 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법은 공개가 됐고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시일이 걸리겠죠. 그리고 적용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공포되고 시행되면 네. 그 사이에 시장은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입자를 고통을 준다라는 게 야당의 반론이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네. 게 뭐냐면은 지난번 6.17 부동산 정책 갭 투자 억제 맞습니다. 정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것이 말하자면은 전세를 끌어안고 그다음에 그 전세 부담을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넘기고 자기는 집을 사버리는 이런 형태의 변형적인 기형적인 방식의 부동산 투자 선택의 길을 봉쇄해 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세입자가 누군가의 주택 소유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런 구조를 깨트리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연동해서 파악을 할 때에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과연 어떤 것인가가 아마 파악이 될 거예요. 자, 지금 결국 710 우리가 23번째라고 그랬나요? 22번째까지 22번째가 나왔고 셈이죠. 이번이 23번째가 되는 상황인데 어쩌면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인상하는 뭐 강력한 카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과연 불안정한 이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쉽지 않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어렵다. 이게 이제 토지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네. 매매 대상은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시장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토지의 공개념을 적용할 때에는 네. 이윤 창출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줄어들겠죠. 이게 이제 근본적인 어떤 해결의 출발점인데 네. 그와 같은 토지 공개념을 적용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끊임없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피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어떤 이 출구를 발견할 것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현실을 반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 교수님보다는 조금은 낙관적으로 봅니다. 조금은 긍정적으로. 네네네네. 예. 정부의 시그널이 이제는 조금 국민들에게 읽히기 시작했다. 그 논란의 과정,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네. 또 뭐 언론 검증, 야당의 비판을 거치면서 이 감론을박 과정에 국민들이 이제는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네. 고강도 정책을 계속 내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정될 때까지.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네. 있는 게 뭐냐면 그와 같은 어떤 정책 효과가 일정하게는 있지만 그런 이제 이런 고민이 있게 되는 거죠. 네. 부동산에서의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면 한편에서 부동산 경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남아있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야 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억제 정책이 실수요자를 위한 방식이 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부동산 경기라는 경제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또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순돼요. 그래서 이러한 균형점을 끊임없이 찾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이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님의 적용의 범위를 향후에는 점진적으로라든지 확대하는 필요성이 생긴다라고 할 때에 네. 저는 근본적인 또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참 쉽지 않아요. 않죠. 역대 쉽지 정권에서 않죠. 부동산을 잘 잡은 정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없습니다. 계속 없고요. 올라갔죠. 그래서 그냥 저는 아까 말씀하신 네. 개념이 김현미 장관이 참 안타깝게 집은 돈이 아닙니다. 네. 이번에 이야기하는 게 주택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는 건데 곳이다. 예, 그걸 사는 우리가 곳이 아니라 이해해야 사는 되는 곳이다. 것이다. 리브다. 네.